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신 아버지가 상기된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정민아, 너 이리 좀 와서 앉아봐라. 왜? 무슨 일인데요? 너 이 사진 좀 봐라. 내가 딱 보니 너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라며 아버지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 아버지가 내민 사진을 보다가는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도 이런 종이 사진이 있네요. 종이 사진 진짜 오랜만이네요. 요즘 다들 휴대폰으로 찍고 다니지. 누가 이런 종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넌 어째 그렇게 답답하냐? 종이 사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아가씨 얼굴을 보라는 거잖아. 너한테 보여주려고 종이 사진으로 출력까지 했다잖니. 저한테 보여주려고요? 왜요?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요? 내가 보기엔 이쪽이나 우리나 서로 윈윈인 것 같구나. 윈윈이라니요. 아버지, 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답답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바라봤는데요. 아버지가 제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데요. 할아버지 때부터 운영하던 가게로 나름 역사가 깊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여동생과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에 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손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우리를 좋게 본 모양이었어요. 제가 가서 심부름을 하거나 건어물을 팔고 돈을 받고 있으면 손님들 대부분이 칭찬을 하곤 했거든요. 김 사장님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자식들은 잘 키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아들딸이 우리한테 그렇게나 잘하거든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거기다 주말 점심때쯤이 되면 동생이 도시락을 준비해왔고 다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참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같지가 않네. 참 잘 컸어. 부럽다 부러워. 우리 자식들은 하나같이 내 돈만 빼먹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이 집 자식들은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나. 라며 부러운 듯 우리 가족을 바라보곤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를 사이 삼고 싶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 선자리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제게 사진을 내밀던 아버지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봐봐라, 이 아가씨 말이야.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잖니? 네? 서울대요? 근데 그런 아가씨가 저랑 선을 본다고 했다고요?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말을 해? 잘 아시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학벌도 그냥 서울 변두리 대학 나왔고 직업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서울대 나온 아가씨가 뭐가 아쉬워서 저랑 선을 본다고 하겠어요? 아니라니까. 이 아가씨가 너랑 선 보고 싶다고 했다니까. 내가 들어보니 말이다. 이 아가씨가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버지가 말을 채 잊지 못한 채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쉬운 게 뭔데요? 아쉬울 것도 없어 보이는구만. 다 괜찮은데 얼굴이 좀 그래. 얼굴이 그렇다니요? 아버지 말에 제가 사진을 바라봤는데요. 사진 속의 아가씨는 그냥 평범한 얼굴로 딱히 이상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사진 속의 아가씨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자 아버지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말이다. 이 아가씨 얼굴이 요즘 아가씨들처럼 막 예쁘고 그렇지가 않다는구나. 한마디로 요즘 남자들이 싫어하는 그런 얼굴이라나 뭐래나. 나도 얼핏 한번 보긴 했는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걸요? 그게 말이야. 요즘 말로 뭐라고 하던데? 사진을 예쁘게 만드는 그 뭐라더라? 아, 뽀샵이요? 오, 그래. 뽀샵인가 뭔가로 사진을 좀 많이 바꾼 모양이야. 아무리 봐도 실물이랑 달라도 너무 달라. 그렇게 달라요? 뭐가 어떻길래요? 우선은 여기 목 부분에 점이 큰 게 있고 눈도 좀 더 작았던 것 같고 코가 좀 들창고 암튼 그랬던 것 같아. 네? 근데 사진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우와, 기술이 진짜 좋아지긴 했네. 제가 놀란 채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저기 정민아, 이 아버지가 여지껏 살아보니 여자 얼굴은
딱 1년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버지도 여자 얼굴 보고 결혼했으면 네 엄마랑 절대 결혼 못했지. 여자는 얼굴보다는 이 마음씨가 좋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뭐야, 그럼 당신 말은 내가 매주 같다 그 말이야? 사실 그 사진 속의 아가씨보다 내 얼굴이 훨씬 낫지. 실물은 진짜 영 아니었어. 엄마가 씩씩거리며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두 분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참 잘생기신 편이랍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엄마의 얼굴은 약간은, 아니죠, 많이 못생긴 편에 속한답니다. 혹시나 우리 엄마가 이 글을 볼까 싶어 손이 덜덜 떨리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얼굴과 엄마의 얼굴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났어요. 아버지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엄마보다 한 10살은 젊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랬기에 시장 사람들이나 손님들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러 오는 단골이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돈 많은 가부가 우리 아버지에게 반해서 한동안 쫓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그 아줌마가 가게 매출을 많이 올려줘서 그냥 친절하게 대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없을 때만 골라서 찾아와서는 아버지 팔짱을 끼려고 한다든지 그랬다고 하네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정색을 하며 피했고 말이죠. 문제는 그 뒤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자 계속 참고만 있던 아버지가 그 아줌마에게 소금까지 마구마구 뿌려대며 근데 보자 보자 하니까 이 옆에 내가 미쳤나? 어디서 천박한 짓거리야? 당장 꺼지지 못해?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네요. 그때 마침 마트에 갔던 엄마가 가게에 들어오고 있었다는데요. 그 과부 아줌마가 소금까지 뒤집어 쓴 채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있더랍니다. 아버지는 그 과부 아줌마에게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대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엄마가 가서 뜯어 말렸다는데요. 엄마 말로는 그날 엄마가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무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을 거라는 말까지 하곤 했어요. 그런데 그 뒤 시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했다는데요. 시장 아줌마들이 마치 백마탄 왕자님을 보듯이 아버지를 바라봤다고 하네요. 세상에나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그렇게 애처걸 하잖아. 저 사람 아내는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저런 남편이랑 결혼까지 했을까나. 그러게 말이야. 저 남편에 비해 아내 얼굴이 좀 그렇긴 하지.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네요. 암튼 우리 아버지는 평생토록 오로지 엄마만을 보고 사셨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데 있어 얼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아버지가 딱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공부, 그러니까 학벌이었어요. 아버지는 짧은 가방끈이 평생의 한이 된다면서 학벌 좋은 사람들을 동경하곤 했거든요. 그랬기에 그날도 아버지는 그 사진 속 아가씨의 얼굴 따위는 관심도 없는 듯 해보였어요. 다만 그 아가씨가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에 엄청난 관심을 보일 뿐이었어요. 너 말이야, 서울대를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근데 이 아가씨가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잖니? 드디어 우리 집에도 기회가 온 거야. 기회가 오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기회가 온 거지. 서울대를 나온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보다 더 큰 기회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아가씨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아가씨 제 스타일도 아니에요. 이 아가씨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그런 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저를 언제 봤다고요?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가씨가 엄마 따라서 시장에 몇 번 왔었던 모양인데 네 얼굴 보고 그냥 한눈에 반한 모양이야. 맞선도 이 아가씨네에서 먼저 찾아와서 말을 꺼냈거든. 네가 날 닮아서 한 힘을 하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아가씨가 제 얼굴만 보고 말선을 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거기다 더 착한 거야.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나서 다들 알고 있는 거고. 그니까 한번 만나봐라. 싫어요. 전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게 좋아요. 맞선 이런 거 영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제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제 등 뒤에서 외쳤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맞선 보기로 이미 말해놨다. 아버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약속 잡으면 어떡해요? 서울대라는데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 제가 싫다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여자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얼굴이 훨씬 더 못생겨 보였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일 것 같아 보였지만 여자는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는데요. 제가 그 여자의 이상형이라는 말만 수십 번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이상형은 아니었기에 그날 식사만 하고 그만 만날 작정이었지만 그 여자는 거의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서 우리 부모님 가게로 찾아오곤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버선발로 여자를 맞이했고요. 처음에는 귀찮게 하지 말라고 화도 내봤지만 여자가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울먹이곤 했기에 아버지가 나서서 그런 저를 나무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 여자가 제 약혼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까지 아버지가 소문을 다 낸 상황이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등 떠밀리듯 그 여자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딱히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했기에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사귀게 된 뒤로 여친은 더욱 적극적이었는데요. 제게 옷이랑 이것저것 등을 사서 입히기도 했고 여친이 사온 옷을 입을 때마다 여친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자기는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겨서 머리 봐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뭘 또 엄청 잘생겨.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얼굴이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겠다. 아니야. 자기 진짜 잘생겼다니까. 내가 본 사람들 중에 최고로 잘생겼어.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네. 근데 자기 회사에서는 자기 좋다는 사람 없었어? 글쎄, 나 여친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어서 관심도 없을걸? 근데 그건 왜 물어? 내가 보기엔 여자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라며 제가 얼머부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제게 관심 있다고 말한 여직원이 꽤 있긴 했지만 제가 단번에 거절을 하곤 했어요. 이 사내 연애라는 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실을 굳이 여친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냥 숨기고 말았습니다. 제게 여친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의 한 연상녀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제게 전화까지 해서는 내가 사진 보니 나보다 훨씬 못생겼던데 어떻게 그런 여자랑 사귈 수가 있어? 라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도 했지만 그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쯤 사귀다가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여친이 계속해서 결혼을 서둘렀거든요. 결국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뒤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까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친 가족들이 왜 그리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냥 알 수가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모두 하나같이 외모의 컴플렉스가 심각해 보였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동생과 저는 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는데요. 그 부분이 여친 부모님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우리 엄마의 외모가 아닌 잘생긴 아버지의 외모를 닮았기에 아마도 이세가 태어난다면 여친이 아닌 저를 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눈치였어요. 우리 부모님 또한 서울대를 졸업한 여친이 마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냥 한마디로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빠른 속도로 결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결혼식장 예약부터 스튜디오, 그리고 신혼여행지까지 예약을 마쳤거든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 내내 여친은 그저 행복해 보였고 그런 여친을 보니 저도 그냥 흐뭇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실감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한 3개월가량 앞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일의 발단은 여친 부모님이 한 상가 건물에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친 부모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 그 상가 건물로 갔던 모양인데요. 멀리서 우리 부모님이 보여서 기쁜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우리 부모님께 크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남자의 행동에 부모님이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고요. 만약 그때 여친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두 분이 그냥 지나치지를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상가 건물을 나서자마자 부모님께 허리 숙여 인사한 그 남자를 따라갔다는데요. 그 남자가 한 음식점으로 들어갔고 여친 부모님도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는 모른 척하고 음식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음식을 가지고 온 남자에게 여친 부모님이 시치미를 뗀 채 물었고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아까 그분들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까 상가 입구 쪽에서 인사하던 분들 말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아, 사장님이요? 당연히 잘 알죠. 우리 상가 주인이신걸요? 왜? 상가 주인이요? 그럼 이 상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그럼요.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신데요. 저희 가게 매출이 안 좋으면 임대료도 깎아주시고 그러는걸요. 덕분에 마음 편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상가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착한 상가 주인을 만난 거죠.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하고는 어떻게 아는 사이신데요? 그냥 좀 가까운 사이입니다. 라며 여친 아버지가 입을 다물어버린 모양인데요. 그때부터 여친 부모님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시기로 했지만 우리 부모님께 상가가 몇 개 있다는 말을 들은 여친 부모님이 마치 호떡 뒤집듯 말을 바꿨거든요. 그 사실을 한 다음 날 여친 부모님이 저를 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나가보니 여친 부모님과 여친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친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자네 부모님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지? 아들인데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여친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네? 상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자네는 모르고 있었다. 뭐 그런 핑계를 대는 건 아니겠지? 부모님이 상가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는데 아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 근데 시장에서 장사해서 어떻게 그렇게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나?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가라니요. 우리 부모님이 상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니요? 이 사람 이거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맞네. 진짜 모르는 게 확실하구만. 여친 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며 놀란 채 외쳤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가만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워낙 절약하며 사셨기에 저는 우리 부모님께 상가가 있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들은 건데 자네 부모님이 상가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구만. 그래서 말인데 상가가 몇 개씩이나 되는 양반들이 딸랑 전세만 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자네가 장남인데 자네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나? 자네가 부모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집 한 채 마련해달라고 하게나. 우리 딸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우선은 제가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가서 잘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 주게나. 자네도 잘 알다시피 자네 아버지는 우리 딸이 서울대 나온 것만으로도 최고의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잖나. 그러니 그까지 집 한 채 못 대주겠어? 그러니 잘 설득해보게나. 여친 아버지가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 표정을 살피던 여친이 급히 아버지를 말렸어요. 아빠, 전세도 간지덕지인데 그걸 왜 강요하고 그래? 난 전세도 상관없으니까 그만 좀 해. 얘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상관이 없긴 왜 상관이 없어. 내 집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시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거기다 시댁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가가 몇 개씩이나 있다잖아. 서울대 나온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소리를 해. 넌 그냥 조용히 있어. 여친 아버지가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하루아침에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여친 부모님의 행동에 소름까지 끼쳤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너무 띄워줬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좋은 인연이라며 그렇게 너스레를 떨어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 있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그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이상한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이상한 소리라니? 그분들 말로는 아버지가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양반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럼 그분들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상가가 몇 개 있는 건 맞는데 그동안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살고 있었다. 그니까 니들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상가가 몇 개씩이나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한 거예요? 상가가 있다고 하면 혹시나 니들이 그 상가만 바라보고 인생 대충 살까봐 그냥 말 안 한 것뿐이야. 거기다 너도 알다시피 이 아버지 형제들이 돈 욕심이 좀 많냐? 우리한테 상가 몇 개씩 있다고 하면 보나마나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깽판 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그냥 숨겨왔던 거야. 근데 무슨 돈으로 상가를 몇 개씩 산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어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 벌었지. 그런데 살다 보니 한 번씩 아파트며 상가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할 때가 있더구나.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대출 좀 끼고 사놨었는데 가격이 이만큼 오르면서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냥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린 그냥 나중에 노후라고 생각하고 사둔 것뿐이야. 적어도 자식인 니들한테 손은 안 벌리려고 말이다. 근데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던? 그게 상가가 몇 개씩이나 있는데 집도 한 채 안 사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어찌나 빈정이 상하던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하긴 뭐 딸이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먼저 좋아한 것도 아니고 좀 그렇네요.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럼 내가 전화해서 오해를 좀 풀어보마. 아버지가 여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는데요. 통화를 하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왜요? 뭐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럼 20평대로 하나 사주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더구나. 라며 아버지가 통화 내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가 여친 아버지에게 20평대 아파트로 하나 장만해주겠다고 하자 콧방귀도 안 끼더랍니다. 상가가 몇 개씩 있으시면서 그깟 20평대로 되겠습니까? 이래봬도 우리 딸이 서울대 출신인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지요? 적어도 30평대는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새 아파트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서울대 나온 우리 딸 친구는 서울대 나왔다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외제차도 하나 뽑아주면서 거진 그냥 몸만 가다시피 했다네요.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30평대 새 아파트에 외제차 사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혈압이 올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돈 앞에서 어쩌면 그리도 바뀌는 것인지 너무나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제가 씩씩거리고 있자 아버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까짓 거 못 해주겠냐? 이 아버지가 그냥 다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니요, 저 이 결혼 못 해요. 아니, 안 해요. 아버지,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서울대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결혼했다가는 아버지 형제분들처럼 딱 그렇게 되게 안성맞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넌 파혼이라도 하겠단 말이냐?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잘 된 것 같네요. 그래도 너무 섣부른 행동이 아닐까 싶다만. 아버지, 전에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거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좋아서 막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먼저 저 좋다고 한 거잖아요. 전 그다지 미련도 없어요. 그동안 착한 마음 하나 보고 만났는데 하는 행동 보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예비 며느리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물어봐라. 아버지의 말에 제가 여친에게 전화를 해서 여친 아버지가 요구한 조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여친 부모님에게 설득을 당한 것인지 여친도 제게 있으면 좋긴 하지. 나도 부모님 생각이랑 같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니네 집하고 우리 집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번 주 중으로 결혼식장부터 여행사까지 다 취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결혼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농담하는 거지? 농담인지 아닌지는 한번 지켜보면 되잖아.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 여친 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해서 비웃기까지 했는데요. 네가 감히 우리 딸이랑 헤어진다고 했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아무리 헤어진다고 해도 네 아버지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할걸? 네 아버지가 감히 서울대 나온 우리 딸을 내친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여친 아버지가 큰 소리로 웃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 옆에 있었기에 여친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딱 한마디만을 했어요.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절대 후회 안 해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런 집구석이랑 결혼을 해요. 그 잘난 서울대 나왔으니까 더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하죠 뭐. 제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빠르게 모든 걸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식장부터 여행사까지 전부 취소하자 여친에게도 문자 메시지가 간 모양인지 여친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가족 모두 여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는 아예 연락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여친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피워댄 모양인데요. 그 와중에도 서울대 타령을 했다고 하네요. 그 말이 아버지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안 나가면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 테니 좋은 말을 할 때 그냥 좀 가시죠.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아버지가 눈에 힘까지 준 채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여친과 저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도 여친이 우리 회사까지 쫓아와서 기다리기도 했지만 저는 여친을 피해 뒷문으로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왔고 지방이다 보니 지원자가 없었는데요. 정리도 할 겸 해서 제가 지방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엄청 반기는 눈치였고요. 그 뒤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 여친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새로 사귄 여친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여자들에게 관심조차 없던 제가 여친에게 한눈에 반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친은 순수해도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거기다 화려하게 이쁜 건 아니었지만 청순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방에 내려가서 적응을 하는 동안에 여친이 옆에서 한결같이 도와줬기에 더욱 마음이 갔던 것 같네요. 특히나 여친은 웃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는데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기에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맑기만 했습니다. 결국 여친과 만난 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께 인사까지 시켰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그토록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없었기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여친의 학벌을 듣던 아버지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여친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도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곤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했던 거라면 다시 공부해서 대학에 가라는 조건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이 꽤 좋았던 여친이었기에 여친도 흔쾌히 허락을 했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고 아내도 회사를 그만둔 뒤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내가 홀로 계신 할머님을 많이 걱정했기에 아버지가 신혼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마련해드렸어요. 워낙 가까이 살아서 자주 볼 수 있었으니 아내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를 밤낮 없이 공부만 하더니만 고려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실력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다니 그때 당시 아내의 상황이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문득 그런 아내를 보며 부모님만 잘 도와줬다면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답니다. 물론 공부를 하는 내내 아버지가 과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엄청난 뒷바라지를 해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아내가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아버지가 아내에게 자동차까지 선물하고 무슨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서울대 나온 전 여친과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제 인생에 있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아내는 정말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우리 가족들과도 참 잘 지내거든요. 시간이 나면 틈틈이 도시락을 싸서 부모님 가게로 찾아가곤 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답니다. 아내에게 있어 우리 부모님은 커다란 존재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전 여친은 여전히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남자만 고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참 씁쓸하기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전 여친이 SNS로 제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제게 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걸 알고 있었음에도 그런 연락을 해왔다는 것에 어이가 없기도 했고 정신이 반쯤 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문득 그때 당시 전 여친 가족들이 본심을 드러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